네, 모레 최종 변론까지 마치고 나면 헌법재판관 8명의 판단만이 남습니다. 지금까지 열린 10차례의 변론에는 16명의 증인들이 출석했는데요. 재판관들이 무엇에 주목해서 물었는지 취재기자와 함께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자연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재판관들이 던진 질문들을 보면 쟁점이 좀 보이죠? 그렇습니다. 이 탄핵 심판의 쟁점 크게 5가지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 중에서도 내란 2인자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국회 증인으로, 탄핵 심판의 증인으로 출석했을 당시엔 이 중에서도 국회 봉쇄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물었습니다. 주심 정영식 재판관의 얘기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질서 유지만을 목적으로 군병력을 동원을 했는데 그러면 애초에 국회 그 본청 건물 안에 군병력이 왜 들어갔습니까? 외부에 시민들이나 이런 사람은 들어가지는 않은 상태인데 굳이 거기를 군병력이 왜 본청에 유리창을 깨고 진입을 했습니까? 또 이 제대로 된 국무회의를 거치지 않고 계엄을 선포하면 위헌이고 위법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 3일 밤에 열렸던 이 국무회의에 정말 절차적인 하자가 없었는지 이 부분도 김영도 재판관이 직접 캐물었습니다. 이 말이 맞나요? 개회 선언 없었다, 안건에 대한 설명 없었다, 폐회 선언 없었다. 개회 선언은 당연히 없었고요. 그다음에 안건은 제가 나중에 보니까 김용현 장관이 문건을 나눠줬다고. 네, 그리고 다른 쟁점에 대한 질문도 있었죠? 네, 이미선 재판관은 부정선거 음모론에 대해서 직접 질문을 했습니다. 김용현 전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 이 두 사람은 부정선거가 있었는지 확인하려고 의혹을 해소하려고 선관위에 병력을 보낸 거다. 이런 취지로 계속 발언을 해왔는데요. 이미선 재판관은 그럼 그게 비상계엄을 할 정도의 어떤 비상 상황이라고 봤던 거냐 이 부분을 확인했습니다.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그러니까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을 직접 신문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1, 2차는 안 나왔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3차 변론부터는 계속 출석을 해왔는데 이 첫 출석 당시에 문영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이 포고령 1호를 발령한 배경, 또 국회의원을 끌어내란 지시를 했는지 이런 쟁점에 대해서 직접 신문을 하기도 했습니다. 본인께서는 이진우 수방사령관, 곽종건 특전사령관에게 계엄 선포 후 계엄 해제 결의를 위해 국회에 모인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네. 네, 그리고 재판관이 증인에게 직접 질문을 하면서 굉장히 좀 상당히 결정적인 대답을 이끌어내기도 했잖아요. 맞습니다. 가장 최근에 있었던 지난 10차 변론 때였죠. 이날은 한덕수 국무총리가 나왔는데요. 국무회의가 불법적이었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을 안 밝혔습니다. 그러자 김영도 재판관이 직접 나섰는데 결과적으로 국무회의에 흠결이 있었다고 인정하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증인한테 듣고자 하는 것은 그냥 증인의 생각을 그냥 듣고 싶은 거예요. 그래야 저희들이 사법적인 판단을 하죠. 오늘 좀 더 명확해야 되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쨌든 통상의 국무회의가 아니라는 저의 말씀과 그것이 형식적, 실체적 흠결이 있었다고 생각하는 거.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자연 기자와 함께 짚어봤습니다.